여러분은 지금 화장실 샤워기 앞에 서서 배수구 주변으로 뭉텅이로 엉켜서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진 않나요? 내 눈을 의심하면서 손으로 쓸어내릴 때마다 손가락 사이에 걸려 나오는 머리카락을 보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하죠.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니면 최근에 바꾼 다이어트 식단 탓일까? 온갖 이유를 찾아 헤매지만 정작 매일 아침 내 두피에 듬뿍 바르고 거품을 내던 그 샴푸통 뒷면은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올리브영에서 1부서스 1 기획 세트라고 해서 쟁여뒀던 그 유명 샴푸가 내 소중한 머리카락을 앗아간 주범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수년간 믿고 썼던 그 브랜드, 대형 마트와 H&B 스토어 매대를 가득 채운 그 제품의 성분이 수천 명의 소비자들에게 탈모와 두피염증을 유발해 대규모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안녕하세요. 화장품과 뷰티 시장의 숨겨진 진실을 날카롭게 파헤치는 뷰티 트랩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탈모 불만 접수, 전 세계적인 집단 소송, 그리고 보건당국의 규제 보고서에 끊임없이 이름을 올린 유명 샴푸 브랜드 7가지를 아주 날카롭고 적나라하게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소음 뒤에 숨어 진정으로 여러분의 두피 건강을 지켜내며 신뢰를 얻은 진짜 명품 브랜드 3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공개할 전 성분의 비밀과 유통시장의 실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힘없이 빠지고 있는 여러분의 머리카락과 지갑을 동시에 구해낼 유일한 열쇠가 될 테니까요. 본격적으로 그 추악하고도 놀라운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화려한 패키지와 매력적인 광고 문구입니다. 천연 유래 성분 99%, 수미까지 유해 성분 무첨가, 피부과 임상 테스트 완료, 민감성 두피 안심 처방, 올리브영 매대나 백화점 1층 카운터에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눈이 시리도록 보는 단어들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식약처의 까다로운 광고 실증제 조항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이 모호한 표현들은 냉정하게 말해 마케팅 부서가 만들어낸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천연 유래 성분이 단 0.1%만 들어가도 저 문구를 쓸 수 있고 특정 성분 하나를 빼놓고 무첨가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정작 그 자리에 더 저렴하고 자극적인 대체 성분을 밀어넣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품질의 신호는 그런 감성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전 성분표에 당당하게 표기된 유효 성분의 정확한 농도 퍼센트, 화학적이고 과학적인 성분명, 그리고 동료 심사를 거친 실제 학술 논문과 임상 데이터뿐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기가 막힙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혹은 글로벌 거대 기업인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같은 대기업 지주회사들의 생리를 아셔야 합니다. 이들은 거대한 연구소에서 하나의 훌륭한 베이스 처방이나 유효 원료를 개발하면 그것을 자신들이 보유한 모든 가격대의 브랜드에 교묘하게 돌렸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백화점 프리미엄 크림이나 백화점 독점 헤어케어 제품에 들어간 핵심 성분이 사실은 몇천 원짜리 로드샵 브랜드나 올리브영 저가 라인 샴푸에 들어간 원료와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은 줄기라는 뜻입니다. 패키지를 고급스럽게 바꾸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해 브랜드 가치라는 명목으로 웃돈을 얹어 소비자에게 수십 배의 가격을 청구하는 구조죠. 결국 우리는 성분의 가치가 아니라 마케팅 비용과 백화점 입점 수수료에 지갑을 털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샴푸는 물과 계면활성제, 그리고 제품이 썩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해 앱이나 글로우픽에서 성분 점수가 낮게 나와도 설마 대기업이 나쁜 걸 넣었겠어? 라며 안일하게 넘어가셨나요? 샴푸 속 특정 보존제 성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두피의 체온과 만나 아주 미량의 유해 물질을 지속적으로 뿜어냅니다. 두피는 얼굴 피부보다 모공이 크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 물질의 자극에 장기간 노출되면 모낭세포가 서서히 질식하고 파괴되어 결국 영구적인 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테랑 뷰티 마니아조차 간과하기 쉬운 이 무서운 메커니즘을 오늘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구매하던 일부 쓰일 행사 상품들 속에 얼마나 거대한 독이 숨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믿고 돈을 썼던 유명 브랜드들의 민낯을 하나씩 들추어 보려 합니다. 마케팅의 환상에 가려져 있던 성분의 진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 기업들의 법적 공방까지 가감없이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브랜드는 전 세계 헤어케어 시장을 뒤흔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 바로 트레제메 케라틴 스무드, TESM의 케라틴 스무드입니다. 트레제메는 글로벌 생활용품 거대 기업인 유니레버, 언빌레버를 모회사로 둔 브랜드로 미국이나 유럽의 드럭스토어와 대형 마트 매대를 완전히 장악했던 아주 대중적인 제품입니다. 한국에서도 해외 직구나 수입 화장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쿠팡 로켓 배송이나 셔발번가 최저가 검색을 통해 손쉽게 살 수 있었고, 미용실에서 쓰는 전문가용 제품을 집에서 저렴하게 쓸 수 있다는 살롱 퀄리티 마케팅을 앞세워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찰랑거리는 머릿결을 원하는 곱슬머리나 손상모 소유자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으로 통했죠. 하지만 2020년 이 제품의 모회사인 유니레버를 상대로 미국에서 대규모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의 핵심 내용은 트레제메 케라틴 스무드 라인에 사용된 보존제 성분인 DMDM 하이단토인, MDM 하이단토인, 이 심각한 탈모와 두피 자극, 그리고 두피가 타들어가는 듯한 작용을 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DMDM 하이단토인이라는 성분은 아주 전형적인 포름알데히드, 방출형 보존제입니다. 제품이 선반 위에 진열되어 있는 동안, 그리고 소비자가 그것을 두피에 바르고 사용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미량의 포름알데히드를 지속적으로 뿜어내는 성분이죠. 포름알데히드는 강력한 피부 자극 물질이자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 IRC가 지정한 명확한 1군 발암 물질입니다. 결국 유니레버는 2022년 이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1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이런 소송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거액의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그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15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합의금은 법적 위험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소비자들이 제시한 탈모의 증거가 법정에서 통할 만큼 매우 명백하고 확실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이 거액의 합의금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한 뒤에도 브랜드를 시장에서 철수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성분표에서 DMDM 하이단토인을 슬그머니 빼고 다른 성분으로 대체하는 소리 없는 리뉴얼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디자인의 보트를 똑같은 매대에 그대로 올려두었죠. 화해 앱이나 글로우픽에서 성분표를 매번 대조해보지 않는 대부분의 일반 소비자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내가 늘 쓰던 부드러운 샴푸인 줄 알고 과거에 수많은 사람의 머리카락을 빠지게 만들어 법정 소송까지 갔던 그 브랜드의 제품을 계속해서 구매해 두피에 문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화장품 전 성분표를 읽을 줄 모르고 마케팅 문구만 맹신하던 몇 년 전 헤어 디자이너가 가성비 좋은 케라틴 케어 제품이라며 넌지시 추천해 주길래 이 트레제메 케라틴 스무드 제품을 직접 사서 쓴 적이 있습니다.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대용량 보트를 10,000원 후반대에 구매해 약 3개월 동안 매일 사용했죠. 1회 사용당 고작 100원도 안 되는 꼴이니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두피가 미친 듯이 가렵기 시작하더군요. 머리를 감고 나면 욕실 배수구에 걸리는 머리카락 뭉치가 눈에 띄게 커졌고 방바닥을 돌돌이로 밀 때마다 묻어나오는 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저 회사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아니면 계절이 바뀌어서 환절기 트러블이 생긴 거겠지, 혹은 호르몬의 변화 때문일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샴푸통 뒷면에 깨막하게 적힌 영어를 읽어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집단 소송 뉴스를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 욕실로 달려가 쓰다 남은 샴푸통 뒷면을 확인해보니 그 악명 높은 DMDM 하이단토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저는 그날 오후로 그 비싼 대용량 보트를 가차 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내 두피를 내 손으로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죄책감과 대기업에 속았다는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올리브영이나 쿠팡에서 무심코 고르는 수입 샴푸들 중에도 이런 소리 없는 리뉴얼을 거친 제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두 번째로 고발할 브랜드 역시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스와브 프로페셔널즈 케라틴 인퓨전 유어브 프로페셔널스 케라틴 인퓨전입니다. 이 브랜드 역시 유니레버 소속으로 트레제메와 함께 미국 드럭스토어 시장을 양분하던 초저가 라인입니다. 국내에서도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스토어 등을 통해 미국 가성비 샴푸로 입소문을 타며 대량으로 소비되던 제품이죠. 대용량 한 통에 10,000원 초반대 1회 사용당 비용을 환산하면 단돈 50원 수준으로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던 제품이었습니다. 이 스와브 프로페셔널즈 케라틴 인퓨전 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트레제메 제품과 정확히 동일한 2020년 집단 소송의 공동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같은 모회사, 같은 케라틴 마케팅, 그리고 무엇보다 두피를 망가뜨린 주범인 포름알데히드 방출형 보존제 DMDM 하이단토인을 정확히 똑같이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법적 조치 아래 두 브랜드가 동시에 묶여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유니레버는 2021년까지 두 브랜드의 제품 라인에서 DMDM 하이단토인을 완전히 삭제하는 성분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지독할 정도로 폐쇄적이었습니다. 성분을 변경한다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나 보도 자료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년간 이 제품을 쓰며 이유 없는 탈모와 두피 염증으로 고통받았다고 본사에 항해 서한을 보낸 수많은 소비자에게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저 공장 라인에서 성분 배합비만 슬쩍 바꾸고 매장 매대 위에 제품 성분표만 조용히 수정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매일 그 샴푸를 다시 장바구니에 담기를 바랐죠. 이 조용한 리뉴얼이 단행되기 전까지 유니레버 본사와 미국 보건당국에 공식 접수된 소비자 불만 신고만 무려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증을 넘어 원형 탈모가 오고 두피에 진물이 난다는 눈물의 호소들이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서 그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심각한 부작용 데이터를 묵인하고 숨겨왔는지 그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대기업이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그건 해외 저가 브랜드 얘기잖아. 나는 백화점이나 고급 홈쇼핑에서 파는 프리미엄 제품만 쓰니까 안전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헤어케어 역사상 가장 기만적이고 악명 높은 사건으로 기록된 웬 바이 체즈 딘 클렌징 컨디셔너 WN 바이 체스 딘 클렌징 컨디셔너입니다. 이 브랜드는 미국의 유명 셀럽 헤어 디자이너인 체즈 딜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론칭한 최고급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한국에서도 대형 TV 홈쇼핑 채널에 진출해 매진 행진을 기록했고 강남의 유명 미용실이나 신세계, 롯데 백화점 등의 편집숍에 입점하며 자산가들과 연예인들이 쓰는 상위 1% 샴푸로 엄청난 명성을 떨쳤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 셀링 포인트는 설페이트 무첨가였습니다. 기존의 거품이 많이 나는 일반 샴푸에 들어가는 합성 계면활성제 설페이트가 두피를 망치기 때문에 거품이 나지 않는 크림 타입의 컨디셔너로 두피와 모발을 동시에 부드럽게 세정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살롱에서 고가의 관리를 받는 듯한 고급스러운 텍스처와 은은한 향을 앞세워 한 통에 수만 원, 1회 사용당 비용이 무려 1,500원을 넘어가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청담동 맘들과 홈쇼핑 매니아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프리미엄 신화의 뒤편에서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이 웬 제품을 쓰고 부작용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공식 유해 사례 보고가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2만 1,000건입니다. 가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공식 문서에 기록된 숫자가 2만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보고된 내용들은 처참했습니다. 급격하게 머리카락이 얇아지더니 통째로 빠지는 탈모 증상, 두피 전체를 덮은 붉은 발진과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는 화상 증상, 그리고 머리 정수리와 옆머리에 땜빵이 생기는 원형 탈모와 대머리 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2일1이라는 숫자는 화장품 규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이적인 수치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화장품이나 헤어 제품의 경우 수년에 걸쳐 보건당국에 접수되는 부작용 신고는 기껏해야 수십 건, 많아야 100여 건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은 단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만 건이 넘는 폭발적인 신고를 기록한 것입니다. 두피를 보호해준다던 거품 없는 크림 제형이 실제로는 두피의 노폐물과 유분을 전혀 세정하지 못하고 모공에 찐득하게 들러붙어 모낭을 완전히 막아버렸고 그 안에서 박테리아가 번식하며 모낭을 통째로 죽여버린 결과였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초대형 집단 소송은 결국 2019년 브랜드 측이 소비자들에게 무려 2,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랜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조금 더 부드럽고 자연 친화적인 톤으로 바꾸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카카오톡 선물하기, 해외 직구 채널을 통해 여전히 셀러비스는 순한 실크 샴푸로 포장되어 유통 중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 제품의 부작용에 눈물 흘린 피해자가 있습니다. 제 친한 동료 중 한 명이 홈쇼핑에서 이 제품을 세트로 구매해 거의 2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머릿결이 세상 부드러워지고 윤기가 흐른다며 저에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더군요. 하지만 1년이 넘어갈 무렵부터 정수리 가르마 라인이 눈에 띄게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숱이 반토막이 난 것이죠. 하지만 제 동료는 그것이 샴푸 때문일 거라고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비오틴 영양제를 챙겨 먹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스트레스를 줄이겠다며 요가를 등록하는 등 샴푸 외의 모든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보낸 FDA 부작용 보고서 기사를 읽고 나서야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로 당장 웬 샴푸를 끊고 두피 세정력이 좋은 투명한 샴푸로 바꿨습니다. 거짓말처럼 6개월이 지나자 정수리에 잔머리가 돋아나며 머리숱이 원래대로 회복되기 시작하더군요. 범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홈쇼핑 쇼호스트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내 두피에 정성스럽게 바르던 그 3만 원짜리 고급 클렌징 크림이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 셀럽의 이름과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절대 속지 마세요. 네 번째 브랜드는 최근 SNS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급성장하며 대단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브랜드 모네 글로벌, 모낫 글로벌입니다. 모네는 일반적인 올리브영이나 백화점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나 블로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직접 판매 방식으로 매달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브랜드입니다.
보틀 디자인은 마치 청담동 하이엔드 스파에서나 볼 법하게 세련되었고, 가격 역시 세트당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무기는 오직 하나, 독자적인 천연 식물성 추출물로 만든 살롱 퀄리티의 탈모 개선 효과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인스타 감성 뒤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미국 FDA에 접수된 모네 제품으로 인한 탈모 및 두피 화상 신고 공식 접수 건수만 200건을 넘어섰습니다. 화장품 단일 라인으로 200건의 공식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결국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미국 오레곤주 검찰청이 2018년 이 브랜드에 대한 대대적인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의 주 정부 검찰이 일개 화장품 브랜드를 상대로 직접 수사를 벌인다는 것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성분의 유해성 증거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모네 측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비공개 합의 (undisclosed settlement를) 맺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며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비공개 합의라는 것은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성분 결함이나 제품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대중에게 낱낱이 공개되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입을 돈으로 막는 전형적인 사법 거래 방식입니다. 만약 모네의 주장대로 자신들의 제품이 100% 안전하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었다면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무죄를 입증했겠지요. 수사를 받자마자 거액을 들여 비공개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포뮬러에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는 오늘날 한국 시장에서도 모네 뷰티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전히 성행 중입니다. 이 다단계 구조의 가장 무서운 점은 여러분에게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판매하는 사람이 얼굴 모르는 사기꾼이 아니라 매일 연락하는 친한 이웃 언니, 직장 동료 혹은 SNS에서 오랫동안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온 육아 동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본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이건 천연 성분이라 처음엔 명현현상으로 머리가 좀 빠질 수 있지만 지나면 새 머리가 폭발적으로 자란다는 기만적인 마케팅 논리를 순진하게 믿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신뢰와 맹목적인 믿음이 여러분의 두피를 화학적 화상과 영구적 모낭 파괴로부터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화해앱에 검색해봐도 나오지 않는 숨겨진 성분들의 조합이 세포 독성을 일으켜 두피 장벽을 무참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에 잠시 숨을 고르며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욕실에 있는 샴푸통 뒷면이 궁금해지셨다면, 그리고 대기업의 화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대기업의 공허한 광고에 맞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해부해볼 브랜드는 대한민국 올리브영 매대에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OGX 아르간 오일 오브 모로코 OGX 아르간 오일 오브 모로코입니다. 뚱뚱하고 둥글넓적한 특유의 파란색 보틀 디자인으로 유명하죠. 모로코의 귀한 아르간 오일이 들어가 모발을 실크처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며 올리브영 환절기 세일 때마다 항상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대중성 샴푸입니다. 가격도 만원대 초반으로 부담 없고 쿠팡 로켓 배송으로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문 앞에 와 있으니 2030 여성들 치고 이 제품 한 번 안 써본 분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1회 사용당 비용으로 치면 약 80원 정도로 매일 쓰기에 최적의 제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친숙한 파란 보틀 역시 2021년 심각한 대규모 집단 소송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소송의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앞서 트레제메 사건에서 말씀드렸던
그 악명 높은 포름알데히드 방출형 보존제 DMDM 하이단토인이 이 제품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어 수많은 소비자에게 급격한 탈모를 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이름도 다르고 제품 패키지도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모회사 역시 세계적인 제약 및 뷰티 공룡 기업인 존슨앤드존슨, 존슨앤존슨으로 완전히 달랐지만 그 속 알맹이에 들어간 유독성 보존제 성분과 그로 인한 법적 비극의 패턴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존슨앤드존슨은 지루한 법정 싸움 끝에 결국 2023년 소비자들과 975만 달러, 한화로 약 13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 역시 성분상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소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합의한다는 뻔뻔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화장품 업계에서 130억 원이라는 합의금은 명백한 과학적 증거와 피해 사실이 존재할 때만 집행되는 규모입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무겁습니다. 탈모를 유발하는 치명적인 보존제 문제가 어느 특정 이다나 같은 브랜드 하나만의 일탈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원가를 절감하고 유통기한을 무한정 늘리기 위해 전 세계 헤어케어 산업 전반이 수십 년 동안 묵인하고 공유해온 대기업들의 합법적 독극물 잔치였던 셈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며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뒤로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고 소송이 터지면 그제야 조용히 전 성분표를 바꾸는 기만적인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올리브영에 진열된 OGX 샴푸는 성분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오랜 기간 축적된 그들의 기만적인 처방 역사를 알고도 과연 내 소중한 두피를 그들에게 계속 맡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브랜드는 대규모 법정 소송이나 정부의 제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모발과 두피 건강을 평생 연구해 온 전문 과학자들과 두피 학자들 사이에서 심각한 과학적 비판 직격탄을 맞은 제품입니다. 바로 가르니에 프루티스 슬릭 앤 샤인 투 가니얼 프락티스 슬리크 앤 샤인입니다. 가르니에는 글로벌 1위 뷰티 대기업 로레알 리오레알 그룹 산하의 대중적인 헤어 브랜드로 국내에서도 무신 사뷰티나 컬리 그리고 올리브영 수입 코너에서 초록색 보틀로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 헝클어지고 부스스한 머릿결을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미끄러지듯 매끄럽게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며 특히 장마철이나 고온다습한 한국의 여름철에 곱슬머리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제품이죠. 하지만 2022년 전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세계적인 두피 모발 학자 트리컬러지스트 도미닉 버그 박사가 이 제품의 포뮬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버그 박사가 지적한 핵심 문제는 제품에 함유된 고농도의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와 과도한 수치의 실리콘, 일리콘, 성분의 악마 같은 결합이었습니다. 샴푸를 했을 때 머리카락이 즉각적으로 미끄러지듯 부드러워지고 반짝이는 윤기가 나는 이유는 샴푸 속에 다량 함유된 실리콘 성분들이 모발 표면을 비닐막처럼 얇게 코팅하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발이 건강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하지만 문제는 이 실리콘 성분들이 물에 잘 씻겨 내려가지 않는 불수용성이라는 점입니다. 가르니에 프루티스처럼 고농도로 배합된 실리콘 샴푸를 수개월, 수년간 매일 사용하게 되면 실리콘 성분이 모발뿐만 아니라 두피 표면과 모공 내부까지 찐득하게 들러붙어 실리콘 축적 현상, 실리콘이 빌드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축적된 실리콘막은 두피의 호흡을 막고 모낭세포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모낭을 서서히 위축시킵니다. 특히 모발이 원래 가늘고 힘이 없는 약건성 두피나 지루성 두피를 가진 한국인들의 경우 이 과도한 실리콘 막이 모공을 울컥 막아버려 머리카락이 힘없이 가늘어지다가 결국 조기 탈모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은 법정 공방의 영역이 아니라 모발 과학이 경고하는 장기적인 두피 질식 메커니즘입니다. 눈앞에 일시적인 부드러움에 속아 내 두피 속에 실리콘 콘크리트를 쌓고 있지는 않은지 성분표에
디메치콘,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 같은 실리콘 유연제 농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해부할 브랜드는 아마 전 세계를 통틀어 그리고 대한민국 가정집 화장실 3개 중 하나에는 반드시 놓여 있을 법한 역사상 가장 상징적인 국민 비듬 샴푸 헤드앤숄더 클래식 클린, 헤드앤숄더스 클래식 클린입니다. 글로벌 생활용품 거인 P&G의 핵심 브랜드로 그 특유의 파란색 로고와 하얀 보틀은 올리브영, 이마트, 동네 슈퍼마켓, 심지어 쿠팡 로켓 배송 최저가 순위에서도 항상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제품입니다. 환절기나 겨울철 두피 각질과 비듬으로 고생하는 남성들과 지성 두피 소유자들에게는 거의 치료제 수준의 맹신을 받는 제품이죠. 대용량 한 통에 몇천 원 안 하고 1회 사용당 단돈 30, 40원 꼴이니 이보다 완벽한 가성비 샴푸는 없어 보입니다. 이 헤드앤숄더가 수십 년 동안 비듬을 잡는 마법의 핵심 무기로 사용해 온 유효 성분이 바로 징크피리치온, 징파이리타연입니다. 뛰어난 항균, 항진균 작용으로 두피의 말라세지아 효모균을 억제해 비듬을 직방으로 해결해주는 성분이죠. 그런데 2022년 전 세계 뷰티 규제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유럽화학물질청 ECH에서 엄청난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성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수년간의 광범위한 독성학적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징크피리치온을 생식 독성 물질 올비 등급 Reproductive Toxicant로 공식 재분류했습니다. 생식 독성이란 체내에 흡수되었을 때 태아의 발달을 저해하거나 인간의 생식 기능 및 가임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물질을 뜻합니다. 이 충격적인 재분류의 결과로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 전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4년 3월을 기해 유럽 대륙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 및 헤어케어 제품에 징크피리치온 성분의 사용을 전면 금지 한 것입니다. 수십 년간 전 세계 비듬 샴푸 시장을 지배하던 성분이 유럽의 화장품 매대에서 하룻밤 사이에 영구히 퇴출당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집 근처 올리브영 매대나 쿠팡에 들어가 헤드앤숄더 클래식 클린의 전 성분표를 확인해 보십시오. 여전히 징크피리치온 성분이 당당하게 메인 유효 성분으로 박혀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의 식약처나 미국의 FDA는 해당 성분의 인체 흡수율과 샴푸라는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아직 유럽만큼의 전면 금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기존의 완화된 규제 기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냉정해져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방대한 과학적 인프라를 가진 유럽의 보건당국이 엄격한 심사 끝에 생식독성 물질로 규정하고 대륙 전체에서 금지한 성분입니다. 단지 한국 법상 아직 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매일 아침 거품을 내어 내 두피에 바르고 물로 씻어내며 내 몸속으로 미량씩 흡수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소비일까요? 규제기관의 법적 기준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몸과 두피, 그리고 미래의 건강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대기업의 안전하다는 최면 속에서 깨어나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내 건강을 스스로 지켜내는 의식 있는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